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망에서 다시 올라오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절망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 절망에서 어떻게 극복해내어서 자신의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는 다양한 상황에서 절망이라는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시험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절망을 맛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절망하게 되고요. 피땀 흘려서 평생 동안 일궈낸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절규하고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허우적거리는 비참한 상황에서 인생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1960년 미저리주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2,000명을 1년 동안 종합검진을 하게 됩니다. 60살의 사람들을. 그리고 20년 후에 1980년에 그 2,000명을 추적하여서 다시 병원에 찾아오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1,300명은 이미 죽었고 700명은 살아서 다시 찾아옵니다. 살아있는 700명을 자세히 분석해서 살아있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서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과 돈이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들의 외부적 사항은 조금 차이점은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죽음의 요인은 돈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었어도 주위에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을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돈과 지위가 있었지만 외롭고 힘들 때 달려와 줄 친구나 이웃이 없었던 사람들은 더 빨리 사망하더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 앞에서 하숙집을 하던 그 하숙집에 연세대에 다니는 한 청년이 하숙을 하게 됩니다. 그 하숙집 주인은 이 청년이 외모나 성실함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 결혼한 그 남편은 삼성 대기업에 들어갔고 1년 12달 명절 하루만 빼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니 그 피곤해서 바로 잠만 자고 또 그 이튿날 출근하게 됩니다. 일에만 빠져 있고 아내와 앉아서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부부는 11년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밥맛이 없다고 하고 눈에 띄게 살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친척 중에 종합병원에 있는 그 의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내의 증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 의사분은 거의 암이니 빨리 병원으로 와서 검진을 받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그 병원에 가서 검진한 결과 아내는 암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약만 타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로 남편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녁 12시가 되어서야 퇴근하던 사람이 저녁 7시에 집에 들어왔고 아내와 식사 후에 벽을 보고 들어누워서 신문을 보는 것입니다. 아내는 너무 이상해서 남편의 태도가 너무 이상해서 직장에서 잘린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저녁 7시면 집에 와서 식사 후에 신문을 보고 있어서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을 돌아보게 하여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남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며 나 때문에 당신이 아픈 거라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어렸을 적에 자신의 아버지도 말이 없으셨고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대화하는 것을 못 보고 자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찍 들어오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말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는 다시 밥맛이 돌아오고 살도 찌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해보니까 암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과 관심은 암도 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 암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는 것처럼 질병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세바시에서 강의하신 춘천의 종로 1973 음식점 사장님은 신용불량자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게를 확장시켰고 아내와 사남매를 데리고 바닥까지 아니 지하 10층까지 내려갔어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발만 더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 사장님도 분명 절망 중에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알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희망의 씨, 사랑의 씨, 감사의 씨, 용기의 씨, 배려의 씨, 기쁨의 씨 등 이런 씨들을 평소에 심어 놓았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씨들이 싹을 틔어서 절망 중에 있더라도 용기를 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배려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망의 늪에 또는 불행한 상황에서 놓였을 때 내 옆에서 지지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신적인 지지대인 단 한 사람만 내 옆에 있다면 분명 그 인생은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를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혹독하게 차가운 겨울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삶의 의미를 가지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